과제할 때 분명히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연립방정식해를 알파 베타라 불렀죠. 연립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인데 위에는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2개죠. 그럼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2차 방정식이지만 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용이니까 저렇게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할 때는 어떤 꼴인지를 봐야 되는데 위는 1차식이죠. 아래는 2차식이에요. 그럼 이런 케이스는 1차를 2차에 보통은 대입을 한다고 그랬죠.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그러니까 대입하려면 이왕이면 한 문자로 정리돼야 계산이 좀 대입하기가 편하잖아요. 이걸 통째로 대입할 식은 없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식을 y로 정리합니다. y는 2x-4. 자, 얘를 밑에 있는 식에다가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식에는 y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하는 뜻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 y자리 대신에 2x-4 플러스 2x-4의 제곱은 8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x에 대한 2차 방식이니까 풀어줘야 되겠죠. 2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x제곱 2, 4, 8 두 번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 넘어오면 8이 되죠. 여기까지. 이제 동량 처리해 봅시다. 2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4x제곱 없어지죠. 0x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4x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2가 나와요. x2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겠죠? 그럼 y 값은 2는 4,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x가 알파 값이고 y가 베타 값이니까 지금 문제는 알파 플러스 베타 2 더하기 0 네, 2번이 정답이다.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사실은. 보통 이렇게 잘 안 풀려요.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지금처럼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해가 몇 개 나오죠? 해가 2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x값이 2개 나오면 그 x값 2개를 여기다 대입하면 y값도 2개 나와서 일반적으로는 두 쌍해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x제곱이 지워짐에 따라 지금 보신 것처럼 딱 해가 한 쌍만 남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했네요. 자, 연립방정식의 한 근이 x는 2, y는 3일 때 그러니까 이게 1차와 2차를 대입했죠? 네, 한 근이라 말한 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형태가 될 테고 그럼 2차 방정식을 풀게 되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두 쌍해가 나오죠. 무조건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라는 뜻은 대체로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x2, y3이 여기 해 중에 아마 하나였던 뜻인 것 같아요. 나머지 한 근을 구하려면 여기는 x값 2와 3을 여기다 대입해서 a, b를 찾아야 되잖아요. 위에다가 x에다 2, y에 3을 대입하면 a는 얼마인가요? 5가 되겠네요. 밑에다가 x에 2, y에 3을 대입합니다. 밑에다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3, 3은 9. 이게 b값이죠.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x 플러스 y는 5. 그다음 저기 정리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 연립을 하죠. 다시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연습 하는 겁니다. 뭐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개수가 2가 붙어있는 것보다는 네, 그냥 대입하는 게 나으니까 y를 정리할게요. 5-x 그럼 밑에 있는 식이 2x제곱 이걸 제곱한 값에 음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5 플러스 10x 마이너스 x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 2차 방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랑 계산해 보시면 x제곱이 남고요. 1차는 얘밖에 없죠. 10x 상수항 마이너스 25 플러스 1 마이너스 24. 그럼 이제 2차 방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에서 곱해서 마이너스 24 더해서 12가 되는 거는 더해 10이 되는 거는 10이랑 2가 있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2 하나 또는 2 하나. 근데 2는 x값 2는 여기 있었잖아요. 나머지 애를 구하니까 아마 x값 마이너스 12에 관련된 y값을 찾으라는 것 같죠. 그럼 여기에 맞는 y값 x에 마이너스 12를 대입해서 가장 구하기 편한 식은 이제 여기겠죠.
5 마이너스 12 17 이렇게 이제 해가 됩니다. 나머지 한 거는 x 12 y 17 이렇게. 자, 연립방정식 한 해가 밑에 있는 방정식을 만족한답니다. 이거 좀 귀찮은 문제죠. 위 것도 풀고 아래 것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식을 보니까 뭐 x제곱, xy, y제곱 뭐 거의 문자의 배열 자체는 비슷하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정리하기 좀 편한 것으로 대입할게요. y로 정리해 볼까요, 이걸? y는 이항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x제곱, 여기다 x를 분배하는 거니까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넘으면 마이너스 7, 이렇게 2차 방식꼴로. 2차 함계수 3x제곱, 1차 함계수 12x, 상수항 플러스 9. 네, 3으로 나눠야 좀 편하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고, 따라서 x값은 가벼운 인수분해니까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자, 이 한 해가 이 반응식 했는데 지금 x값 2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알려면 네, 각각 2번 나누어서 계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대입할까요? y값은 3. 이거 하나 나올 테고,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값은 1 이렇게 나오네요. 말씀드린 대로 한 해가 이 방정식 해요. 근데 해가 2개 나왔기 때문에 둘 다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답이 그럼 a, b가 2개 나오는 건가 했더니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죠. 자연수가 되는 a, b 값. 그러니까 집어넣었더니 뭔가 a, b가 나오긴 할 텐데 자연수인 것만 골라서 답을 쓰시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럼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 y가 3. 1대. 집어넣어 볼까요? x에다 마이너스 1, y에다 1을 집어넣으면 위에 있는 a 값을 일단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a는 0. 밑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b 마이너스 1. 위에서 a 값이 나오죠. a 값은 네, 마이너스 2네요. 일단 아니죠, 답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 3b는 마이너스 3이니까 b값은 마이너스 1. 자, 이 b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연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에 부합하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1일 때 위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a는 0. 아래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위식을 정리해 보니까 a 값은 2가 나오고 a 값 1이 여기다 대입하죠. 그럼 마이너스 6 넘어가면 플러스 6. 그럼 b 값은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연수 a b 값은 네, 이게 정답이었다라는 표현이죠. 연립방정식의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 하나 쳐놓으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년에 여러분이 학교 내신 보실 때 매우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연립방정식을 계산할 때 1차와 2차의 연립은 1차를 2차에 대입하죠. 그러다 보면 밑에 있는 식이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보통은 2차 방정식이라 해가 두 쌍이 나오는데 오직 한 쌍이가 나온다? 아까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x제곱이 지워지게 만들면 물론 되겠죠. 근데 아마 이 문제는 그런 케이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한 문자로 정리하기 편한 건 아무래도 x죠. 2y 플러스 3.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2y의 제곱, 4y 제곱, 플러스 2, 3은 6이 두 번, 12y, 플러스 3, 3은 9,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됐죠. 그럼 동량 처리 보면 5y 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9 마이너스 a. 이게 상수항이고, 이렇게. 근데 아까랑 다르잖아요. 제일 처음에 풀었던 문제는 계산하다 보니까 대입했더니 뭐 이렇게 2차항들이 그냥 알아서 다 지워져서 2차항이 지워지니까 뭐 한 문자에 대한 1차 방식 풀고 그럼 보통 해가 한 개니까 위에다 대입하면 y값도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한 쌍해가 나왔는데 얘는 2차항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2차항이 지워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해는 두 쌍이 나온다는 뜻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오직 한 쌍의 해를 원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y값이 두 개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y값 두 개 나오면 대입했을 때 x값이 두 개 나와서 두 쌍해가 될 테니까.
그럼 y값 두 개 안 나오고 한 쌍이가 되려면 답이 한 개가 돼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이 해를 한 개 갖는다. 이게 무슨 근이죠? 중근이죠. 그렇지? 그럼 중근이라는 애는 당연히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데 1창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를 쓰시는 게 좋겠네요. 그럼 써봅시다. 4분의 d. 반의 제곱. 6의 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4 빼고 AC. 근데 A는 5인데 C가 지금 항이 두 개인 거죠. 그렇죠? Y제곱 Y. Y를 문자로 본다면 Y 없는 건 전부 다 상수로 보는 거니까 9-A. 이게 0. 분배합니다. 36. 마이너스 5, 9, 45. 분배하면 5A. 0. 그럼 5A는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9인가요? 넘어가면 플러스 9가 될 테니까 양변 5로 나누면 A 값은 5분의 9.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실수 A 값을 구하셔 5분의 9가 정답이 되겠죠. 이제 또 다시 유형이 바뀐 거죠. 앞쪽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거의 다, 전부 다 1차와 2차를 연립해서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꼴이었다면 이제는 2차와 2차 연립인데 보통 2차와 2차 연립은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 되는 걸 찾으라고 그랬죠. 위쪽 식이 아마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x 하나, 여기 x 하나. 항이 3개짜리니까 이제 x자 표시로 계산한 거 있잖아요. 여기 2y 하나, 여기 y 하나.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2y 쪽에 마이너스, 그다음에 y 쪽에 플러스 이렇게 두면 인수분해가 딱 떨어지죠.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보면 x-2y 곱하기 x 플러스 y는 0이 되고 밑에는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12.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인데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어쨌든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 중에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두 개를 곱하는 값 중에 0이 되는 게 앞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x-2y가 0이 되는 거니까 x가 2y를 만족하면서 x는 2y, x값이 y값이 2배. 얘를 만족하면서 연립방정식이니까 밑에 있는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뭐 얘만 0되라는 방법은 없잖아요. xy 관계가. 이쪽이 0이 되면서 앞에 게 0이 되는 게 아니고 뒤쪽 게 0이 되면서 위에 있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근데 그 해가 다시 아래도 동시에 만족해야 연립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y 혹은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밑에 있는 식.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 방정식 해. 자,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다시 뭐가 되냐면 또 다시 반복이에요.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반복. 그럼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꼴이 되겠죠. x자리 대신에 2y를 대입하면 4y제곱, 2y제곱, 6y제곱. 얘가 12. 그럼 y제곱은 2. 따라서 y값은 뿔마 루트 2. 이렇게 되네요. 근데 남은 건 y값을 찾았는데 x값을 찾아야 되죠. x가 루트 2일 때와 y가 루트 2일 때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인데 그때 대응되는 x값은 y값의 2배이니까 x는 2루트 2. 그게 아니면 또는 x는 여기에 2배,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1번 위에 있는 x는 2y를 만족하면서 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두 쌍이가 나왔고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y일 때 그럼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죠. 그럼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플러스 y 제곱이고 여기다 2y 제곱을 합치면 3y 제곱이 12가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y 제곱은 4가 되고 따라서 y 값이 두 개 나오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럼 y가 2일 때가 있을 테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있겠네요. 그럼 거기 대응되는 x는 부호반대잖아요. y의 부호반대. 여기는 마이너스 2. 또는 여기 x는 부호반대 2. 이렇게 네 쌍의 해가 나오죠. 그럼 순서쌍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순서쌍스럽게 쓰면 2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쌍의 해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해가 x는 a,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 이것도 아까 위에 있는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넷쌍해가 나오겠죠.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일반적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 넷쌍해 중에 x값, y값 짝지어지는 해 있잖아요. 그 아까 좀 전에 구했던 순서쌍 4개 이런 것처럼 그 4개 순서쌍에서 나올 수 있는 해를 모두 다 더하면 가장 큰 값이 언제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문제 또 연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얘가 위쪽 게 인수분해 되는 게 x-y, x-3y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볍게 인수분해 하실 수 있을 테고 걔랑 밑에 있는 식을 이렇게 연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두 가지 풀이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앞쪽 게 0이 되면서 밑에랑 연립하는 경우. 그럼 x가 y랑 같으면서 밑에 식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2y제곱 넘깁시다. 마이너스 60은 0. 이럴 수도 있을 테고 두 번째, 이번엔 뒤쪽 걸 만족하면서 x는 3y를 만족하면서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60. 자, 위쪽 거부터 아무래도 네, 아무데나 대입해도 괜찮아요. 이번엔 y자리 대신 x를 대입해 볼까요? 그럼 여기는 x제곱, 여기는 3x제곱, 여기는 2x제곱, 그럼 6x제곱이 되죠. 이건 뭐 제곱식이는 넘겨서 계산해도 됩니다. 굳이 뭐 인수분해 안 해도 되고 넘겨서 6x제곱은 60, 따라서 x제곱은 10. 그럼 x값은 뿔마 루트 10인데 x, y가 서로 같다고 돼 있으니까 x가 루트 10이면 y도 루트 10이고 x가 마이너스 루트 10이면 y가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지금은 더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이건 답이 아니죠. 양수 쪽이 더 클 테니까. 자, 이제 밑에 식 x는 3y랑 같다. x 대신에 이것도 그냥 일로 아까처럼 그냥 넘겨놓을게요. 그냥 이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x자리 대신에 3y를 대입해요. 그러면 9y제곱 플러스 네, x자리 대신 3y를 대입하는 거니까 3, 3은 얘도 9y제곱 플러스 2y제곱 60 합치면 20y제곱 60. 그럼 y제곱은 3. 그럼 y값은 뿔마 루트 3, y는 루트 3, y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x는 거기에 3배 3 루트 3, y 여기 3배 마이너스 3 루트 3. 이것도 아니겠죠? 음수니까. 그럼 결론 남은 거는 얘랑 얘랑의 크기 비교예요. 얘를 2개 더하면 2 루트 10이 나오고 얘를 2번 더하면 4 루트 3이 나오죠. 누가 더 크냐 이제 크게 비교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좀 비교가 힘들죠. 보통은 제곱하든지 아니면 이 수를 안으로 집어서 루트를 씌워요. 루트 들어가면 제곱이 되니까 40. 얘는 루트 들어가면 제곱이 되니까 16 곱하기 3, 48. 이쪽이 더 크네요. 또 최대값은 얘가 최대값이다. 4루트 3, 5번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위에 있는 2차식을 인수분해 하시고 두 개 1차식이 나오겠죠? 그 둘을 가지고 밑에 있는 식에 대입해서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걸로 대입하다 보면 각각 예를 들어 두 쌍씩 그럼 총 4쌍해. 그 중에 자연수 xy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답이 다 자연수가 아닌가 봐요. 어떤 특정 값만 자연수가 된다 뜻인 것 같으니까 그걸 답을 골라서 푸시면 되는 거라 위의 문제랑 크게 끝에 마지막에 뭐를 답으로 구하느냐의 차이점이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는 걸로 하고 자, 이것도 그런 것 같죠? 얘도 그런 것 같아요. 윗식을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밑에 식을 인수분해 하겠죠? 그 밑에랑 위를 이제 연립하면 이제 해가 일반적으로 4쌍이 나오고 그 나온 x, y를 순서대로 이렇게 빼라는 거죠. 그럼 아마 4개, 일반적으로는 4개 값이 있을 겁니다. 그걸 모두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다 구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 반복이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마무리해 보시는 걸로 하고 9번 대각선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A보다 가로 세로 길이가 2씩 더 긴 직사각형 B가 있답니다. 근데 B의 넓이가 A 넓이보다 32만큼 클 때 A의 가로 길이와 B의 세로 길이의 차이를 구하시오.
자, 지금 가로 세로 중에 누가 더 긴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A라는 도형이 있어요. 네. 근데 A라는 게 아마 기준인 것 같죠? A보다 B가 얼마씩 더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에다 밑을 이렇게 지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A라는 이 직사각형은 가로를 모르니까 X라고 두고 세로를 모르니까 Y라고 합시다. 둘이 붙은 특정한 밀접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둬봤죠. 근데 B라는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은 A보다 가로가 이만큼 더 길고 세로도 이만큼 더 길다 되어 있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가로는 X 플러스 2, 세로는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넓이를 비교하는데 B의 넓이면 X 플러스 2, Y 플러스 2. 자, B의 넓이가 A의 넓이보다 32만큼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A의 넓이는 XY죠. 걔보다 32만큼 더 클 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식 자체가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 부정방정식이네요. 부정방정식에서 이 부정은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 부정방정식을 따로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아요. 이 교재에서는.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부정방정식의 이 부정은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중2 때 배웠던 얘가 일반적인 부정방정식이에요. 단어를 그렇게 안 썼을 뿐이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여기다가 xy 수를 집어넣어서 1이 되는 숫자는 무수히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소수, 분수, 양수, 음수, 뭐 유리수, 무리수, 실수 무수히 많은 해를 갖기 때문에 이걸 보통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가 돼서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를 보통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결론은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해가 무수히 많으면 선생님 항등식 아닌가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에 어떤 수를 집어도 늘 참이 됐기 때문에 항등식이 해가 무수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등식의 종류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항등식이고 하나는 방정식이라 항등식과 방정식은 원래 결이 다른 식 아닌 겁니까? 그렇죠? 근데 방정식이면 방정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해가 무수히 많으면 항등식 아닌가요? 부정방정식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긴 하지만 약간 아까 말한 대로 결이 다릅니다. 어떤 결이 다냐면 부정방정식은 이런 거였죠. 해가 무수히 많아요. 항등식은 이런 겁니다. 이게 항등식이에요. 근데 부정방정식도 해가 무수히 많고 항등식도 무수히 많지만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항등식은 x에 아무거나라는 뜻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어떤 조건을 맞추지 않아도 아무거나 x를 집어넣으면 다 답이 성립해요. 근데 부정방정식은 많긴 한데 조건이 있죠. 아무나 막 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둘을 더해서 1만 되는 숫자가 무수히 많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2 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x가 어떤 값을 가지면 그때 y-값은 1에서 그 x를 뺀 값만 되는 거지 아무나 다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항등식은 정말 아무나 다 됩니다. 어떤 수는 간에 다 돼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해가 무수히 많지만 부정방식과 항등식 차이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식을 여러 번 썼는데 이게 식은 하나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정방정식이죠. 맞나요? 그럼 이걸로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 식이 하나 더 문제를 꼼꼼히 봤더니 여기 이 말이 있어요. 대각선 길이가 10인 이렇게 대각선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A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식 하나 더 얻을 수 있죠. 뭘 얻을 수 있나요? 피타고라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 이렇게. 자, 이걸 계산하시는 겁니다. 근데 윗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기 xy 나오고 여기 플러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xy 플러스 32. 여기는 xy, 여기는 xy가 지워져요. 그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16. 넘어가면 x 플러스 y는
1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랑 다시 이렇게 대입해서 연립하시는 겁니다. 1차와 2차 연립은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x제곱 y자리 대신에 14-x를 대입합시다. 이렇게. 그럼 제곱하면 x제곱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14x가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 28x. 여기서 14의 제곱인 196에 넘어온 100이 빼게 되니까 플러스 96이 남아요. 2로 나눠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로 나누면 48. 68, 48 하면 두루에 14를 만들 수 있죠? x-6, x-8. 그래서 x는 6 또는 8이 나와요. x가 뭐였냐면 여기 있는 가로의 길이였죠. 근데 가로의 길이를 내가 뭐 6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여기 xy에 대한 관계식 여기 있었죠?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x가 6이면 y 값은 둘 합쳐서 14가 되려면 8이 돼야 되고 x가 8이면 그때 y 값은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라는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a의 가로와 세로 길이의 차. 근데 차는 보통 일반적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라 가로와 6, 세로가 8이나 아니면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나 어차피 차이는 2가 되겠죠.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크기가 서로 다른 두 정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크기가 다르니까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겠죠. 근데 둘레 길이 합은 30이고 그 넓이의 차이는 16일 때 큰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응? 네, 잘못 그렸어요. 작은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 뭐 이렇게 있고요. 큰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한 변 길이를 그냥 x라고 둡시다. 여기를 y라고 놓을게요. 그럼 둘레 길이는 여기는 4x, 여기는 4y. 그들 합치면 두 정사각형 둘레 길이 총합이 32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은 넓이의 차. 그럼 x가 아마 x 쪽이 넓이가 클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걔는 16. 이건 좀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양변 4로 나누면 x 플러스 y는 8. 밑에는 보통 이건 연립하기 때문에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걸로 가도 되지만 왼쪽 모양이 굉장히 이쁘장하네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죠.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16. 근데 x 플러스 y가 8이잖아요. 위에서 그대로 써있기 때문에 대입하고 넘기면 x 마이너스 y는 2가 됩니다. 근데 남은 건 다시 얘랑 연립하면 될 것 같아요. 합과 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8, x 마이너스 y는 2. 문제는 x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를 지우는 쪽에 집중해야 되니까 둘을 그냥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x는 10, 따라서 x는 5. 네, 큰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5가 되겠습니다. 원래 아마 문제 의도한 바는 이런 걸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좀 우리가 배우는 파트에 본다면 1차가 나왔고 기본적으로 2차식이 있으니까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 이 식을 한 문자로 대입한 다음에 대입해서 2차 방식 풀어서 이런 문제도 이런 걸 유도한 걸 수도 있지만 이게 훨씬 더 좋은, 좀 더 쉬운 풀인 것 같아요. 이해하기 편하고. 11번. 자, 두 자리 4인수가 있죠.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37이고 10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수와 처음 수합은 77일 때 처음 수를 구하셔. 이건 참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나왔던 문제긴 해요. 항상 매 학년마다 뭐 중2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뭐 툭하면 나오는 형태의 유형인데 자리를 바꾸는 것. 10자리가 있고 1자리가 있고 처음 숫자가 있고 앞자리 뒷자리 바꾼 숫자가 있고 그럼 처음에 1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y라 한다면 그 수는 10x 플러스 y.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표현이죠. 바꾸게 되면 y, x. 그러면은 10y 플러스 x로 수가 표현이 됩니다. 이제 문제 조건에 맞게 각 자리면 x와 y겠죠. 걔를 제곱해서 더한 값.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7. 그 다음 10자리에 1자리를 바꾼 숫자. 얘가 주인공이죠. 바꾼 숫자 10y 플러스 x는
처음수와 바꾼수의 합이네요. 10i 플러스 x 바꾼 숫자와 처음 숫자 10x 플러스 y의 합은 77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밑에는 지금 보면 11x, 11y 양변 11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y는 7. 자, 얘랑 얘를 연립하시는 겁니다. 물론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이건 다른 형태를 좀 봅시다. 우리가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게 이런 유형이었는데 이 문제는 풀이에 보통 두 가지 y는 7-x 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럼 뭐 그렇게 푸는 게 더 편하면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다른 형태는 뭐가 있었냐면 이거는 우리 앞쪽에서 많이 했으니까 다른 형태는 이런 경우 대칭형이 뭐냐면 식에다가 x자리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자리 대신에 x를 집어넣어도 식의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위식이 그렇잖아요. x 더하기 y나 y 더하기 x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나 y제곱 플러스 x제곱이나 미지수를 바꿔서 집어넣어도 식의 변화가 없을 때 이때를 우리는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풀이법은 보통 이랬었죠. 밑에 있는 식을 약간 식변형해서 x 플러스 y 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곱셈고시 변형 쓴 겁니다. 37. 7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x 플러스 y 값은 아니까. 그럼 49 마이너스 2xy는 37. 그럼 2xy는 12 따라서 xy는 6 이렇게 되죠.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x 플러스 y는 17, 7 그 다음에 xy는 6.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연립방정식 해를 구할 때는 x값, y값이 해가 되는데 xy가 해가 된다 뜻을 위에 있는 식에서 표현해보면 두 개 해를 더한 거니까 이건 두 군의 합으로 보시면 돼요. 두 군의 합이 7고 밑에는 두 개 해를 곱해놓은 거니까 두 군의 곱이 6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놓고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2차 방식 할 때 이런 걸 배운 게 기억이 나요. x값 두 개. 여기는 x와 여기는 x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식을 기준으로 x값이 네모와 세모예요. 그랬을 때 이 x값 네모와 세모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고 그러면 x제곱 두 군의 합의 부호 반대 x 플러스 두 군의 곱이 상수함 이렇게 되는 꼴로 보통 2차식을 만들었죠. 얘도 그런 꼴이에요. 여기는 네모와 세모를 여기서 보면 x와 y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단 여기는 x랑 여기는 x랑 좀 다른 느낌이니까 xy를 해로 갖는 또 다른 2차 방정식. 그래서 뭐 표현을 뭐 이렇게 했었죠. t에 대한 xy, 그러니까 여기 있는 xy를 근으로 갖는 2차식을 t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을 가져요. 그럼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모양의 식을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죠.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은 0. 그럼 t값 두 개 나오죠? 하나는 1, 하나는 6. 근데 t값 두 개 중에 하나가 x면 나머지 하나는 y인데 그 짝을 짓다 보니까 x가 1이면 y는 6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x가 6이면 y가 1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는데 처음 수의 10자리 숫자가 1자리보다 숫자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 수의 10자리는 x, 1자리는 y인데 이쪽이 크다라는 뜻이니까 x가 y보다 큰 값을 찾는 거죠. 그럼 이건 아니고 이게 정답이라 여기다 집어넣으면 처음 숫자는 61이 정답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거 식 변형하고 다시 이렇게 대칭형의 연립방식 푸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꼭 이게 좋다 말할 수는 없죠.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직접 대입해서 풀어도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풀이를 알아둬야 가끔 안 되는 문제 있죠. 요렇게 식이 이렇게 안 나오고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대칭형의 방정식 복잡하게 배열됐을 때는 저걸 대입해서 푸는 게 좀 식 변형하고 대입해서 푸는 게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풀이도 일단은 알고는 계셔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둘레 길이가 22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있습니다. 근데 가로 길이를 원래 화단은 아마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화단은
여기였던 것 같죠? 이렇게. 이게 원래 화단이에요. 근데 걔를 두 배씩, 가로, 세로를 두 배씩 늘린 게 이제 이 지금 그림에 크게 나와 있는 직사각형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넓이 값이 96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이랬을 때 처음 화단의 가로 길이, 여기 x를 합시다. 여기도 y라고 할게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둘레가 22라는 얘기는 처음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설명은 길이를 두 배씩 늘렸다라는 표현이 뒤에 나왔고 그 전에 늘리기 전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둘레 길이 x 플러스 y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2를 곱하게 되면 둘레 길이가 나오죠. 그 값이 22. 그다음 두 번째는 늘린 다음에 가로 길이는 2x, 세로 길이는 가로 길이 2x, 세로 길이는 2y가 되겠네요. 넓이가 96, 2x랑 2y를 곱하면 96 이런 표현이니까 위아래를 잘 정리해 봅시다. 2로 나눠보면 x 플러스 y는 11이 되고 xy는 4로 나눠보면 2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연립해서 풀 때 이거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y는 11-x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대칭형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대칭형 방정식이잖아요. 두 근의 합이 11, 두 근의 곱이 24인 어떤 문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x, y를 근으로 하는 어떤 2차식. 그럼 t제곱,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1t, 두 근의 곱, 플러스 24. 이렇게 돼 있을 테고, 가볍게 인수분해. t-3, t-8. 그래서 t값은 3 또는 8인데, t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게 x고 어떤 게 y인지를 정하려면, x가 3이라면, 그때 y는 8이라고 정해주면 될 테고, 만약 t값 두 개 중에 3이 x가 아니고 8이 x라면 그때 y는 저절로 3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처음에 가로의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x가 y보다 큰 값을 찾아야 되니 이게 아니고 이제 이게 정답이었겠죠. 그래서 처음 도형의 가로 길이는 x 값이니까 8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